자, 여러분, 오늘 미분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다항함수의 미분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도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도함수는 결국 뭐라 그랬죠? 네, 기억들 하고 계셔요? 도함수는 결국 미분계수에서 미분계수라는 것이 특정한 x값에 대한 y값을 극한값을 찾는 것이라면 도함수란 일반적인 그러한 특정한 값을 만족하는 전체적인 x에 대한 함수식을 찾는 것을 도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도함수를 식으로 써보면 f' 어떤 1이나 2나 같은 숫자가 아닌 그런 수를 대변하는 x가 되겠고요. f'x는 똑같죠. 그 다음은 즉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x를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즉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도함수였어요. 기억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말은 결국 뭐랑 같다 그랬죠? 그렇죠. 미분을 미분하여라 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했었어요. 즉 도함수를 구하라는 말은 그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는 말과 똑같고요. 이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함수 구하는 방법으로 몇 개의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함수 중에 다항함수 중에 가장 기본인 fx가 x라는 기본적인 다항함수일 때 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죠?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얘를 이제 함수 fx에 넣어주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넣어주면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가 돼서 x끼리 사라지고 델타는 델타끼리 약분이 되므로 1이라는 항상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복잡한 거.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다항함수였고요. 두 번째는 fx가 x제곱이라는 2차식의 가장 기본형일 때 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또다시 해서 리미트 취해서 얘를 또 0으로 보내주고 다시 x제곱에다 이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요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줘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더 계산을 해보면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x분의 2 x제곱끼리 사라지고요. 2x의 델타 x의 플러스 델타 x 제곱이 남게 되고요. 얘네는 델타 x끼리 하나씩 사라지면 결국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2x 플러스 델타 x식이 남고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리미트 델타 x의 0으로 갈 때 2x 델타 x를 0으로 보냈으니까 이거를 사라지게 지우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미분 도함수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2x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세 번째로 fx가 x의 세제곱이 되면요. 어때요? 하기 싫죠? 정말 넣기 싫어요. 선생님이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f'x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되고 결국은 x 플러스 델타 x를 요 x의 세제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빠르게 해보면 결국 얘는 다 약분돼서 x 세제가 없어져서 결국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3x제곱 델타 x 플러스 3x 델타 x의 제곱. 그죠?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델타 x가 또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는 거는 델타 x를 또 0으로 보내면 3x 제곱이라는 식만 남게 된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 지겹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도 보면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학원에서 배운 미분법을 바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미분법을 알려주려고요. 그러니까 옛날 어떤 수학자도 이게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얘네들의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규칙을 찾아봤겠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세 개 한 것만 봐도 규칙이 눈에 좀 보일 거예요. 즉, x일 때는 1이 나왔고요. x제곱일 때는 2x가 나왔고요. x 세제곱일 때는 3x 제곱이 나왔거든요. 자, 어떤 규칙이 좀 보이나요? 이미 학원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바로 규칙을 찾았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규칙을 말해주기 전에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즉, 옛날에 어떤 수학자가 fx가 x의 n제곱이라면 그럼 이 일반적인 x의 n제곱일 때 얘가 극한값에 어떤 규칙을 갖지 않겠냐라고 해서 도함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얘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의 x라는 식의 대입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x의 n제곱에 넣어줘야겠죠. 그럼 델타 x의 x 플러스 델타 x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얘를 전개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생각나나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는데 인수분해 하면서 어떤 얘도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어요. 즉 보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얘는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 전체에 그쵸? 앞에 거에 n-1제곱 여기가 n제곱이니까 우리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요 얘는 결국 이런 식으로 돼서 다음 거에는 x 플러스 델타 x의 n-2제곱에 x가 하나 생기고요. 그죠? 또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델타 x의 n-3제곱에 x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얘는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는 앞의 항이 사라지고 뒤의 항이 n-1개로 차수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요거 기억나셔요?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해주면요. 쓸데없는 게 막 그려지네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요. 결국 앞부분에 x 없어 델타 x가 남고 얘네가 사라지게 되죠. 정리를 다시 하면요. 얘네가 사라져서 델타 x가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델타 x의 n-1제곱부터 x 플러스 델타 x의 n-2제곱에 x가 남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결국 마지막에 x의 n-1이 남는 이 식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얘네가 0으로 다 가버리니까 결국 남는 건 x의 n-1제곱 또 여기 x의 n-2와 x가 하나 곱해지니까 x의 n-1제곱 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 결국에 x의 n-1만 남죠. 몇 개나 남을까요? 얘네가 몇 개나 남는 걸까요? 얘네가 몇 개나 남을까요? 자, 얘네가 n개가 되겠죠. 모두 n-1항부터 0까지 되는 거니까. 그죠? 1까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n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얘네를 써주면 x의 n-1개가 n개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결국 fx가 x의 n제곱의 다항식이라면 f'x 도함수는 n의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위에 지수는 한 개가 주는 형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옛날에 수학자가 여러분처럼 귀찮아가지고 이러한 다항함수의 미분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찾아낸 규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맞춰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걸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서 구했던 걸 한번 찾아보면 자, 앞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fx, x세제곱은 3x제곱이죠. 즉 위에 있던 3이 앞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위에 있던 3이 앞으로 내려왔고 지수는 하나 적게 남았죠. 그죠? 또 볼까요? 자, x제곱에 위에 있던 x제곱의 제곱이 앞으로 내려왔고요. 제곱은 하나 줄어서 1이 됐죠. 1은 생략하니까. 자, 그리고 x일 때는 위에 1이 있는 거죠. 1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1이 남고요. 뒤에 x는 x에 1-1이 되니까 하나 줄어서 얘가 0이 되니까 0제곱이 되니까 0이 아니라 0제곱이 되니까 1이 돼버리죠. 그래서 1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 미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분법, 모든 데 쓸 수는 없고요. 이런 다항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해서는 이 미분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fx가 그럼 상수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 어떤 c로 이루어진, 즉 어떤 fx라는 함수가 c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x가 전혀 없는. 그럼 얘를 미분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해보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에 x 플러스 델타 x를 넣고 거기서 fx를 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넣어버리면 이걸 늘 함수가 있나요 없나요? 얘는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얼마예요? 그렇죠. c죠. 얘도 fx도 c죠. 결국 분자가 리미트에 상관없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0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x가 없는 상수함수의 미분 도함수는 항상 얼마다? 네,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어때요? 쉽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즉, 다항함수, x의 n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복잡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물론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미분법에 대해서 좀 앞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x n제곱의 다항함수는 도함수 f'x는 x의 n제곱이면 그 지수 n을 앞으로 내리고 그 원래 지수는 한 자리 낮춰준다는 거. 즉 f'x는 n의 x f'x는 nx의 n-1제곱으로 우리가 미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미분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f가 이런 다항함수가 아닌 그냥 상수라면 일정한 x가 없는 상수라면 걔는 미분을 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거. 그쵸? x값 자체가 x값 자체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도 같기 때문에 항상 도함수는 0이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한 미분법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질은 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도 있고요.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성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우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의 gx에 대해서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k배를 한 함수도 실수배를 한 함수도 미분 가능하겠죠.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면 그것은 결국 f 자체의 도함수를 구한 뒤에 k배를 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를 더한 것에 또 다른 합의
도함수를 구하면 그것은 각각의 도함수를 구해서 더해줘도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의 차를 함수로 하는 것의 도함수를 구하면 걔네도 각각의 도함수를 구한 뒤에 뺄셈을 해줘도 된다.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자, 이거 보면 뭐 기억나죠? 그렇죠. 수열의 극한에서 리미트는 또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리미트는 각각 두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아니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합한 것도 따로따로 극한을 취해줄 수 있었고 차도 따로따로 취해줄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그마도 따로따로 해줄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미분도 분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곱에 대한 성질도 존재합니다. 즉 어떤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s가 있을 때 걔네들의 곱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다항 함수의 도함수는 즉 먼저 f를 미분한 도함수에 g를 곱한 것과 두 번째 g를 미분한 g의 도함수에 f를 구한 것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얘는 조금 독특하죠. 이거 말고도 나눗셈에 대한 미분법도 있는데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좀 빠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눗셈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은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했던 합이나 차하고 다르게 얘는 곱에 대한 미분에 대한 성질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fx, gx의 곱을 미분할 때 둘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fx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gx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질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것에 대한 증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강의에서 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걸로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 요 곱에 대한 성질이 성립함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라는 다항함수입니다. 이 다항함수를 우리는 미분하고 싶어요. 그쵸? 자, 미분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얘는 y는 f'x라고 써도 되지만 y'은 즉 미분은 프라임을 붙여줘도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했던 미분법 얘네 각각의 미분법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질에 의해서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x 세제곱 따로 미분하고요. 2x제곱 따로 미분하고요. 3x를 따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7을 따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질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럼 3x제곱 미분하면 미분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3x제곱이 되고요. 앞에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내리고 또 얘는 2가 앞으로 내려오는데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곱해져서 4가 되고요. 차수 하나 줄고요. 얘는 x는 1로 되기 때문에 3이 되고요. 그리고 상수는 무조건 0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의 도함수는 바로 미분법에 의해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렵지만 우리 마지막에 했던 곱의 성질에 의해서 곱의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y가 2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과 또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두 개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린 얘 y를 미분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전체를 미분하는 건데 성질에 의해서 얘네 각각을 미분해서 곱해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곱의 미분은 방법이 좀 달랐죠. 둘 다를 동시에 미분할 수 없고 2x 플러스 3이라는 다항함수를 먼저 미분한 뒤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해주는 즉 얘 먼저 하고 이번에는 2x 플러스 3은 놔두고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미분하는 이런 형태로 미분을 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얘는 2x는 2로 미분이 되고요. 3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값은 그대로 2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에 함수는 미분하지 않은 채로 곱해주고요. 더하기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번엔 뒤에 함수를 미분하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하면 2x제곱과 여기서 나오는 4x제곱해서 6x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x와 여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x가 나와서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될 곱에 대한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해주겠지만 미분법을 곱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내일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